그리고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윤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irst do no harm.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입히지 말아야 돼. 절대로 해를 입히지 말아라. 좋은 거를 못 주더라도 해는 입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을 커리어 상담을 하다가 옛날이죠 벌써 옛날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그 클라이언트를 이제 다른 컨설턴트가 이제 한테 이렇게 이관을 하고 제가 애를 낳으러 들어갔죠. 그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 새로운 클라이언트 코치를 만나가지고 커리어 코칭을 받았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그냥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업을 하시던 분인데 회사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그 명예퇴직을 이제 하신 분인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가 해왔었던 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나는 원래 쟤랑 안 맞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합리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해서 이분이 자기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벤처들을 키우는. 그렇게 하는데 영업하던 사람을 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그 사람 뽑아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코치를 만났는데 그 뭐 프로토콜대로 그분은 나름대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다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여기 모든 데다 다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백몇십 군데를 다. 근데 백몇십 군데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그 비슷한 거를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글에다 쓴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일과 유사한 일을 하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결국엔 그 사내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가야 된다. 여기서 바로 그 연관성 없는 대로 그 이직을 하게 된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동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블로그에다 쓴 건데 그걸 그분이 보셨어요. 그러고서는 저를 수소문을 해갖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 거를 왜 그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다 떨어지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100몇십 개 찾아가지고 리스트업 하느라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그 뭐 다 쓰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참하고 그랬더니 창업시켜가지고 내가 창업해갖고 그 창업해갖고 거기서 영원 벌었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시면서 그 너무 나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그 커리어 코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제대로 된 커리어 코칭을 해야겠다. 막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코칭을 배우고 싶다. 이제 이러고 찾아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칭으로서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저 사람 코칭할 때 해를 입히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철저하게 그 본인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확률이 더 높은 거를 이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뭐 계획 세우기라든가 이런 데서 조언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최소한 높아야 된다. 100%는 없죠.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거를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확률도 낮은 걸 갖고 내가 그걸 알아. 뭐 어디서 들었어.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땐 될 것 같아. 이런 걸로 그 클라이언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정말 그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정신이 우리가 그 나온 이유가 정신이 있어야지 그 뒤에 테크닉이 정말 아름답게 발현이 되는 거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뒤에 테크닉만 사용하면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자율성 그 사람의 자율성을 끝까지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 내가 그 사람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의를 이제 지켜야 된다. 사회 정의.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철학을 공부를 하는 건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심리학자, 철학자, 뭐 그 신학자들 수많은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내가 생각해서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 똑 떨어진 게 결국에는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리적 안내 지침이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꼭 지켜라 라고 하면서 5가지가 나왔는데요. MI,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동행화 면담이 클라이언트에게 효과가 없거나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올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사람들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좋다라고 유익하다라는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지. 어느 순간에 효과가 없거나 이거 사실은 보니까 나쁜 거였는데 막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딱 멈춰라. 이걸 더 이상 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작업관계에서 윤리적인 불편감이나 불협화음이 느껴지면 서로의 열망을 명료하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코칭했었던 그 사장님이 공장 이전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는데 내가 좀 찝찝한 게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찝찝하세요? 그랬더니 중국은 그 환경 기준이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공장을 운영을 하려면 뭐 공기도 어떻게 해야 되고 물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국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물을 그냥 하수구로 흘려 보내면 된다는 거죠. 화학 물질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뭐 그 경비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말도 못하게 줄어드는데 내가 그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또 이분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그게 얼만데 또 막 그러면서 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요따만큼이라도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제 얘기를 나눠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장님 저 같은 경우는 환경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들더라도 이 지구를 지키는데 쓰는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그런 뭐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불편감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코치의 의견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코치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생각하고 협상하여 자신의 염려와 열망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근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공장 이전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일단은 얘기는 하고 본다는 거죠. 뭐 당연히 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당연히 결정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 리더십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식으로 뭐 이제 결정을 내리셨다. 이렇게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를 코치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정 클라이언트의 상담 결과에 코치의 개인적인 투자가 많을수록 전략적으로 유발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지분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어.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로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고서 계속적으로 코칭을 해왔어. 그래서 A로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았어. 근데 이 사람이 B로 결정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태까지 해왔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코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선 A로 갈 수 있게끔 막 이제 내가 은근히 우회적으로 유발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줬다거나 그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줬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딱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커플 테라피를 하는데 부부가 와서 테라피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정말 이 사람들 다시 재결합시켜 주려고 정말 이 상담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막 몇 번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안 되겠어요. 저희는 이혼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치료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결국에 그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투자한 전문성과 시간과 막 노력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그 무능함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제 막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코치 개인의 투자가 이것도 투자예요. 뭐 돈을 실제로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투자가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부조화를 이룰 때도 예, 이런 동기강화 면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계속적으로 존중을 해야지 내가 그쪽으로 많이 갖고 우리 올머스트 거기로 왔다고 해가지고 아싸 내가 원하는 목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독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상담 결과에 대해서 강제적인 힘과 개인의 투자가 합쳐져 있을 때는 유발하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강제적인 외부적인 힘과 그리고 또 개인의 투자가 합쳐져 있을 때 내가 좀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투자 뭐라 그래야 되나 투입을 이제 많이 했다라고 하면 뭐 시간이나 이런 전문성을 많이 투입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바깥에서 있는 힘 뭐 이를테면 이 사람 뭐 마약을 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이제 있어요. 그 코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을 때는 유발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코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저는 몇 번 겪어봤어요. 그랬을 때는 이 코칭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내보내든지 계속 킵하든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럼 마지막 기회인가요? 그러면 네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좀 상황 복잡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강제적인 힘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지만 그냥 나가세요. 그냥 이 회사 입장에서 제가 돈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내보내면 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발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언지를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아유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유발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윤리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담을 열심히 하는 것만, 코칭을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사실은 코치들은 언제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게 오히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치들 같은 경우는 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하라고 하는 만약에 좋은 행동이다 그러면 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근데 하라고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아닌 경우에 그 사람이 따라하게 됐을 경우에 그 윤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면들이 이제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